알겠죠?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거 영업사원. 부채. 우리 부채가 보면은 10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었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 이게 좀 그런데 정부하고 기관하고 가계 부채가 섞여 있어 지금 사실은. 1200조. 5월 6일에 쉬는 것도 내나요? 저거 소비 부채들. 그쵸. 네. 소비. 고속도로 무료, 말만 무료로 해놓고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여. 돈이 없으면 사실 안 써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돈을 이렇게 자꾸 쓰게끔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부분 보면은 저 어렸을 때도 돈이 돌아야 된다고 소비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지금 여기가 20대 중반, 지금 시작한 사람들은 30대 다녔어. 30대 초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40년 일할 수 있나? 40년? 물론 이제 퇴직하고 더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벌면서 쓸 게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벌면서 쓰면서 빚 갚으면서 하는 구간이 이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지금 단순하게 살아요. 네. 네?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한다고? 지금 중요한 얘기거든. 불려내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내 것을 옆에서 항상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 또 낮에 아가씨가 왔다 갔어. 어떤 아가씨요? 저번에 얘기했던데, 종교 얘기한다는 거. 같은 제가 하는 거. 한번 왔다 갔는데,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줬는데, 하여간 감동을 받아서 왔어. 자. 부자가 아닐수록 사실은, 부자가 아닐수록 사실은 돈 관리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상당히 작은 돈을 쉽게 여기지 마라. 몇천 원. 그 다음에 새는 돈. 전략의 투자를 해라. 빚 관리, 신용카드, 돈 관리, 자동차부터 수수료, 유용관리 비용을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지출. 항상 갑작스러운 지출. 빚 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꾸준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꼬리표 다뤄서 관리를 해야 된다. 경기 흐름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하든 사실은 이게 다 정해진 거지. 그래서 미리 시작하고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답은 없어요.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경기가 예전하고 틀리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하는 버는 거에 맞춰서 써야 된다. 그런데 일단 쓰고 벌어서 갚자. 이게 문제죠. 현금 옛날에는 다 현금밖에 안 썼어요. 지금 옛날에 현금밖에 안 썼는데 어느 순간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소비 확장을 누가 시켰어? 여기 있었잖아요. 소비 확장. 없는 돈을 만들어서 사게 대출 부동산 자본가들이 정부와 정책하고 연결을 시켜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써라. 이 돈이 아니어도 빌려서 신용카드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신용카드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할부로 사고 있지도 않은 가장의 돈으로 먼저 쓰고 천천히 갚아. 완전 후불제 후불제 여행 갔다 와서 여행 갔다 와서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 대량 생산 시스템, 대량 소비를 독촉해야 돼.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 집에 냉장고가 있잖아. 근데 냉장고 회사가 계속 돌아가잖아. 새로운 냉장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면 광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당신네 집에 있는 냉장고는 위에 옆에 냉동실이 없잖아. 근데 얘는 냉동실이 있어. 그러니까 새 걸로 사. 있는 거 다 쓰고. 당신이 냉장고를 안 쓰면 당신 옆집에 그 냉장고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뭐 굶어주고 고정 지출하고.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걸어서 계속 빼놔도 한다니까. 자동이체를 걸어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신용 소비 계속. 부채를 일상화를 시켜서 불감증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축 이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키고, 미래가 불안하다. 그래서 했더니, 자, 방법이 뭐냐, 대안이 뭐냐, 더 벌어라. 어떻게 벌어? 더 벌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벌려면 돼. 잠을 안 자야 돼. 일단, 계속 전화해야 돼. 아이가 어딜 뭘 하든, 불려보자. 머니 게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돈 넣고 돈 먹기. 내 돈 넣고 어딘가에 넣고 내 거 수수료로 다 빠져나가고 그것이 결장 그런 데다가 계속 투자를 해라. 적금이자는 알고 있었어요? 적금 이자요? 이자가 너무 적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5%. 이거 월 10만 원씩 넣는 거예요. 지금 월 10만 원씩. 그래서 첫 달에는 5천 원을 주고 두 번째 달에는 거기에 또 빠지고 세 번째 달에도 또 빠지고. 그래서 합계를 치면 맨 마지막 달에는 이것만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첫 달은 처음 게 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제대로 주는 거고, 그 다음 거꾸로 12번 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쭉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적금의 이자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하고. 자기들이 빌려줄 때는 이자 엄청 많이 받으면서 지들이 빌려버릴 때는 네. 자, 그래서 이게 세서인데 이게 실제로 세금을 빼면 한 2만 9천 원 정도 돼요. 월 10만 원 했을 때. 근데 이게 지금 5%였을 때 얘기라는 얘기지. 5%. 저것 때문에 투자를 또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것 때문에라도 그런 좀 위험성 있는 데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몰라요. 예금이자만 생각하고 있고 적금이자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대출은 원리금, 원금, 윗부분이 원금, 여기가 이자. 여기도 이쪽이 원금, 이쪽이 이자. 여기가 시작하는 타이밍인데 특이한 건 이자를 맨 앞에서 봤죠? 높은 거를. 응? 은행이니까. 난 생각해봤어.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되나? 처음에 좀 적게 받는데 나중에 많이 받아. 안 해주지, 그거. 그리고 대출. 대출을 만기일치 상환을 지금 여기는 이제 원리금 융통 5천만 원 지금 예를 드는 거고요. 20년. 여기도 5천만 원. 4%. 이제 이런 상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원금이고 이게 이자. 만기일치로 해서 10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금 희미한데 15%였어요. 이율이 10년 가져가는 거. 이게 뭐 9%, 10% 많아요 사실. 일금융금 위에는 10%. 네? 일금융금마다 이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소비. 이거 일단 이거는 이게 좀 정리했는데 내가 나중에 좀 정리해드릴게요. 박스로 다시 박스를 넣고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좀 수정을 하고 저식세 월세 공과금 생계와 관련된 고정지출.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저번에 되겠지만 경제 흐름 뭐 관리 이런 교재에 안 나와요. 전혀 내용.
고정비, 변동비, 연간 지출에 대한 거는 나오지만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안 돼 있다고. 그냥 고정비는 매달 알아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 아, 이걸 뭐 잘못 보셨나? 계속 조네. 하품만 줄진 않고 지금 그냥 피로도가 지금 좀 눈물 나는. 변동 지출은 사실은 이 고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연간 지출은 추석, 설날, 시댁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게 돈 흐름이 보이겠어 이게? 자, 그래서 고정비를 이렇게 보면 가정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정비를 쉽게 말하면 내가 산 집, 자동차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다. 여기서 나가는 비용에 대한 이거를 기준을 잡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변동비에 대한 부분들은 내 습관에 대해서 쓰는 것들. 내 마음속에 내가 쓰고 내가 뭐 기분이 안 좋았어. 나를 이제 좀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돈을 써야지. 그래서 보면 이 정도만큼 비중이 크다. 그다음에 이제 연평균 수출. 연평균 수출도 사실 이렇게 비중이 많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뭐가 있냐? 이자, 원금과 이자. 그럼 저축으로 뭘 해? 할게 없잖아, 저축은. 여기 지금 보면 여기도 부장성 위험관리에 부장성 6%. 이거 보면 저거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가계부가 써도 효과가 없는 이유. 이제 실제로 가계부를 썼을 때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한 거고, 연도별로 이렇게 보니까 안 쓰는 비용이 더 커진다. 안 쓰는 이유는 써도 지출이 감소하지 않아요. 소비 패턴의 차이가 없어. 왜?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이거죠, 이제. 이렇게. 파이브라인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방식이 이런 방식인데, 이거를 복식국이라고 해서 쓰는 것과 쓰고 벌고 쓰는 것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부채, 그다음에 내 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죠. 이게 엑셀 다이어리 그 자리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 지출에 대한 단순 정보만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써봐야 별 의미가 없다. 지출 내역 기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수입 지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이용이 어려워지고, 복식국에는 기업용 회계 방식이고, 수입 지출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 재산을 자산과 부채로 나누어서 총 관리를 할 수 있다. 단점은 좀 어렵다. 처음 접하기가. 그래서 가계부가 재무상태표하고 현금흐름표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으면 제대로 관리하기 쉽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얘기를 뒷부분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부채 관리도 이자와 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특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이자가 원금을 뛰어넘는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향 분석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정리를 하면, 통장 정리에 대한 부분들은 현금흐름 관리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부채 관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저축 투자 자산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관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통장을 이런 식으로 쪼개놓으면, 이건 이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는 거고, 사업장도 가정
이분들이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좀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잘 파악을 해서 아파트 기준으로 빚이 1억, 이자가 1억 1천 정도 되는 거를 재무소득에 시작을 해서 내는 이자를 2천만 원 내외로 줄였다.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변동지출하고 내용들을 좀 확인하게 되면 변동지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지금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 그 크기가 매우 커졌다. 그래서 6년 안으로 해서 경설기를 통해서 빚을 빨리 갚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분. 이분들은 이제 그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지금 전혀 기재가 안 되고, 그다음에 통장만 그냥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채가 1억 2천이에요 지금. 다양하죠. 지금 보면 300만 원, 380만 원, 1,9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40만 원, 85만 원. 보험약관 대출. 이건 보험약관 대출이죠. 보험약관 대출은 이자가 얼마냐? 5.4%도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대출은 9%. 보험약관 여기 9.8%짜리죠. 이렇게 막 다양하죠. 자, 심지어는 카드론 11%.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냐? 163만 원이 빠져나가요. 통장에. 이들이 몰라. 통장이 한 15개인가요? 뭐냐? 이자만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동안.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계부는 월 초에 잘 쓰는 거를 미리 정해서 예산을 만들고 월말에 그거를 확인해라 하고 있어요 지금. 세팅을 못하고 머니북 때문에. 네. 대충 이제 머니북에 하나씩 옮겨 놓으면서 이제 보고 있죠. 바로 실행을 하세요. 자, 소비 항상 중요한 거. 소비 형태를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앞이거나 지금 수식 상태로 그 상태로 진짜 검정색 글씨로 더하기 빼기로 해버리면 파악이 안 돼.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를 쓰다 사용을 해라. 머니북을 썼는데 사실은 머니북 엊그저께 보니까 뭐 똑똑하게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에 쓴다고 그러는데 다양하게 사실은 많아요. 많긴 하지만 중요한 건 자산 전체를 보면서 관리할 수 있다. 머니북이 전면적인 통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 중요한 건 재무설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불안정한 수익 구조, 마이너스 지출, 그다음에 재무 목표라고 이제 되게 좀 내용이 어렵나요, 사실? 재무 목표라는 내용 자체가. 재무 목표가 단어가 어려워요. 확 와닿잖아요. 그래요? 재무 목표는 뭐냐면 내 돈을 가지고 언제 뭘 할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응? 언제,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돈을 모아놓은 걸, 그 목돈 지출이 언제, 얼마, 소비 목표라고 표현한다죠. 그러니까 이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면은 고객 위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위주로 돼 있어요. 요거들 자체가. 그러니까 지네들만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사실. 그래서 목돈 지출이 언제 얼마나 될 건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 목표. 이제 인생 두 번째 삶, 은퇴, 효율적인 구체상한 계획,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더불어 재무 관리로 소유감 갖고. 무슨 얘기냐?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제 불가능한 소비는 없습니다. 비용 10%, 매달 10%씩 소비를 통제를 하면 연간